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집합의 연산 법칙을 설명할 때 문제에서 왼쪽 부분 있죠? 자, 여기 있는 는 기호의 왼쪽 부분에서 차분히 설명을 시작을 해서 오른쪽 부분에 도착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풀려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예, 양쪽을 계산해서 결과가 서로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네가 똑같다. 이런 식의 생각은 여기서 쓰지 않기로 합니다. 요건 이제 오류를 좀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얘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근차근 논리가 전개될 때 우리는 무언가 근거가 될 수 있는 각 단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게 교과서 앞에 다 나와 있는데 자, 그 중에 A-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고요. 교환, 결합, 분배 법칙 등등 다 통하는 거고 흡수 법칙이나 뭐뭐뭐 다 있어. 요거 이제 교과서 앞을 좀 꼭 참고하시고 그 법칙들을 항상 기억하고 쓸 거예요. 내 상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야. 다행히 법칙이 상식에 맞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사실은 그게 이제 베이스가 아니고 이 법칙을 내가 사용한다. 매번 사용한다. 단계별로 뭘 썼는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 기하할 때 많이 했었죠? 그 느낌이에요. 자,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때 A 빼기는 교집합, 여집합 기호로 바뀔 수 있다. 먼저 그걸 사용했고요. 그리고 드모르간 법칙, 여집합 기호는 괄호 안에 영향을 미치면서 모든 것들을 뒤집어 놓는다. 요거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A와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것은 자리를 바꿀 수 있죠. 요거는 교환 법칙을 사용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지금부터 A 교집합이라는 걸 하나의 덩어리로 분배를 해주는 느낌으로 갑니다. A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가 되도록 한다. 그 다음에 A와 A가 아닌 것을 교집합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네, 기초적인 의미를 정리해서 공집합이라고 하고요. 자, 아무것도 없는 거랑 누군가랑 합치면 당연히 그 누군가가 남게 되겠습니다. 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왼쪽에서 시작해서 쭉 논리적인 단계들을 거쳐서 드디어 합법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결과에 도달하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원래는 이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갈 수 있어를 꼭 보여야 합니다만 여기서 이거 거꾸로 타고 올라가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이퀄이 된다 이렇게 원래는 이제 말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2번 문제로도 한번 연습을 더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꿨고요. 또 여기 마이너스 기호가 다시 교집합이 되면서 C의 여집합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여기는 모두 다 교집합 기호가 있죠. 예, 그러면 당연히 괄호 같은 건 없어져도 괜찮은 거고 모두 다 교집합이니 분배 법칙이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죠. 그래서 A 교집합 분배 법칙이래. 교환 법칙이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는데 이 오른쪽 모양을 보아하니 그냥 BC가 같이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뭐 자리 바꾸고 하는 일은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른쪽 눈치 보고 눈치껏 이렇게 세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괄호를 하나 더 써도 되죠. 이거 결합 법칙이죠. 괄호의 위치를 바꾸더라도 계산의 결과는 변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쌤은 이거를 결합 법칙을 썼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B 합집합 C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죠. 이건 드모르간 법칙을 쓴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교집합과 여집합은 마이너스로 바꿀 수 있다 원칙에 따라 A-B 합집합 C가 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왼쪽에 있는 식에서 출발해서 논리적인 단계들을 거쳐 오른쪽에 있는 식에 도착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이랍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무슨 법칙을 썼는지 단계별로 다시 적어볼게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동안 A-B는 A 교집합 B 여집합이 될 수 있으므로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라고 했어요. 다음 2에서 3번으로 가는 동안 쓰인 건 드 모르간의 법칙이었죠. 그리고 3번에서 4번으로 넘어갈 때 사용된 것은 위치가 바뀌었죠. 교환 법칙입니다. 교집합 기호가 있을 때의 교환 법칙을 사용을 했고요. 5번째는 분배 법칙이 쓰였습니다. 이 모든 법칙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이 집합을 잘 서포트해주는 법칙들이잖아. 그런 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리스트를 다 교과서에서 써놓고 여기 있는 것만 갖다가 쓰면서 한번 설명을 해봐. 이 규칙 안에서 움직여봐. 모순이 없을 거야. 적용이 잘 된다면 말이죠. 라는 형식으로 이제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서 6번으로 넘어가는 동안에는 A 교집합, A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썼고요. 6번에서 7번으로 넘어가는 동안에는 공집합과 누군가의 합집합은 그 누군가이다 라는 원칙을 써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2번도 한번 설명 다시 해볼까요? 2번의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던 배경은 A-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때문이다.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교집합들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2에서 4로 바로 넘어가도 되는데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다 결합 법칙 얘기죠. 그리고 4번에서 5번으로 넘어가는 동안에는 4번에서 드 모르간 법칙이 쓰였고요. 5번에서 6번으로 넘어가는 동안에는 AB 여집합은 A-B가 될 수 있다를 사용을 했던 것이랍니다. 이런 활동을 원활하게 하려면 아까 말했던 리스트 안에 있는 규칙들을 전부 다 외우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걸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룰을 잘 지키면서 게임이 진행되는 스포츠를 보는 거와 같은 겁니다. 머리를 쓰는 스포츠인 거죠. 자, 이번에는 아까 수업했던 것의 이제 연습 문제 격이에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왼쪽에 있는 사람을 뭔가 이것저것 계산해 봤더니 A가 되더라. 그래서 집합의 연산 법칙들을 적용했더니 오른쪽에 있는 A가 나오게 되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고, 여기에는 그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항상 여기 마이너스 부분이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바뀌는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나요.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빼기 기호, 차집합 기호가 없으니까 나머지 이제 법칙 적용하기 되게 편하거든요. 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보세요. 이 바깥에 있는 여집합이 안쪽에 적용된 것처럼 보이죠? 드 모르간의 법칙이 사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자리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교환의 법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때 교환 법칙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설명 적는 안은 없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A 합집합과 A 합집합이 즉 공통인수가 마치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작동을 하고 있죠. 얘는 분배 법칙을 거꾸로 적용했어요. 거꾸로 적용해도 이건 그냥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A와 B 이렇게 있어가지고 A가 B, A가 C에 적용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린 이걸 분배 법칙, 마치 괄호를 풀어주는 느낌, 길게 늘어뜨리는 느낌을 분배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책에는 이런 말은 없지만 거꾸로 가는 것도 똑같이 분배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건 중학교 1학년 대수 시간에도 집합은 아니었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설명하는 그 교과서에 단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 떠올려 주시고요. 자, 이제 B와 B의 여집합이 교집합된 B와
B가 아닌 것, 겹치는 건 없는 거죠. 너무 상식적인 얘기고 A와 아무것도 없는 걸 합치면 A가 나오겠죠. 라는 형식으로 풀이를 진행을 해 본 것이랍니다. 그래서 가와 나에는 이제 드모르간과 분배 법칙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곳곳에 다른 얘기도 더 할 수 있지만 뭐 굳이 자세한 얘기가 필요하지 않다면 적지 않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여러 가지 연산의 법칙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직관이나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벤 다이어그램 쓰지 말고요. 연산의 법칙만 오늘은 써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도착할 수 있는지 한번 봐라. 아까부터 이제 계속 연산 법칙 마이너스 차집합 보이면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라고 강조하고 있죠. 이거 기억해 주고요. 먼저 여기 가운데 있는 교집합 기호에서 오른쪽 먼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비교집합, 비교집합 C 여집합의 여집합이 되겠죠. 차집합 기호가 증발하면서 교집합과 여집합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드모르간 법칙으로 B, C, U, C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을 분배해주는 느낌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합집합이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비합집합, B의 여집합은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그게 비교집합 C와 만나게 되면 비교집합 C가 남게 되는 거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고요. 여기 는은 지금 쓰지 말까? 여기에서는 A 교집합 A 합집합 B인데 이건 뭐 거의 그냥 자 합집합과 교집합의 집합의 연산 성질을 이용하면 당연히 요거는 A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살짝 이해를 좀 여러분들 도와볼게요. A 합집합 B는 전체죠. 그런데 그것과 A의 교집합은 당연히 A지. 이건 A란 말입니다. 그러면 요 가운데 교집합 기호가 어디 안 갔잖아. 또르르 내려오면 A 교집합, B 교집합, C다라는 얘기로 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우리가 뭔가를 좀 낸 거 같아요. 드디어 이제 아까 기다렸던 오른쪽 식이 나타났잖아요. 왼쪽에서 출발해서 중간 단계에 들어갈 이름들을 좀 써보겠습니다. 여기는 A-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된다는 원칙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밑으로 내려갈 땐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밑으로 내려갈 때는 분배 법칙을 사용을 했고요. 교과서 스타일로 하면 이거 한 칸씩 올려야 되겠다. 밑으로 적는 사람들이 있고 위로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쌤은 좀 습관이 밑으로 적는 편이라 일단 교재에 좀 맞추겠습니다. 이걸로 여기에 왔고 이걸로 밑으로 갔고 이걸로 밑으로 갔다 이런 느낌으로 읽어주세요.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비교집합 B의 여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죠. 그래서 교집합의 성질 이용했고요. 그러면 이게 비교집합 C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합집합의 성질을 이용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보통 교재에서는 이거를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 또 요거는 여집합의 성질 이렇게 부르거든요. 여기서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행위를 여집합의 성질이라고 불러요. 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쓰는 거야. 좀 다르게 부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르게 부를 환경이 여건이 되면 좀 다르게 불러도 돼요. 남들이랑 소통이 잘 되는 걸로. 여기는 분배 법칙을 썼죠. 요거는 이름이 따로 없는데 책에서는 이 부분이요. 쌤은 그냥 교집합의 성질을 썼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만들 때 이렇게 이제 견해 차이가 좀 있을 수, 이름은 차이가 나면 안 돼요. 이 단계에서 설명을 더 하고 갈 거냐, 아니면 너무 상식적이니까 그냥 넘어갈 거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거는.